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인 시흥 사거리역과는 아마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신안산선이 한 2028년 그쯤에 개통을 하게 되면 광역철도망으로 서울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반가격까지 떨어진 7억 2천만 원으로 진행이 되는 물건이고,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최소의 월세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은 8% 정도가 나옵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건물로 보이고요. 안녕하세요, 이가로 경매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인데요, 7억대까지 떨어진 다가구 주택을 보러 왔습니다. 반값까지 떨어진 주택인데요, 요즘에 다가구 주택이 상당히 많이 유찰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대출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안 끼고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최저가가 7억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은 조그만 대출을 받더라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시드가 좀 있는 분들은 현금으로도 도전해볼 만한 그런 주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매 정보지로 봤을 때에는 건물의 외관 상태도 그렇고 상당히 애매한 다가구 주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을 오면서 보니까 1번국도 근처에 인접해 있고 건물의 외관 상태도 상당히 괜찮은 주택이라 현장 와보니까 경매 정보지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괜찮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이렇게 조그만한 골목길 안쪽에 위치해 있고요, 큰 도로변에서는 조금 들어와야 되긴 하지만 도로 여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주차도 한 2대 정도는 가능해 보이는 주차 현황이고요, 임대 수요는 충분히 있을 만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이 골목길로 보면은 2개 정도 다가구 신축이 위치해 있고, 이 앞쪽으로는 전부 다 빨간 벽돌의 예전 다가구 주택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신축 다가구 주택이 월세도 그렇고 임차 경쟁에서 조금 더 우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주택이고요. 자, 위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의 역으로 보면 금천구청역과 그리고 석수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역을 이용하기에는 도보로 이용은 불가능하고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인 시흥 사거리역과는 아마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신안산선이 한 2028년 그쯤에 개통을 하게 되면 광역철도망으로 서울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흥 사거리 근처에 모든 상권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 주택의 입지이고요. 다가구 주택의 외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외관에는 이렇게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은 36평 정도 되고요, 토지 면적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건물 구조를 보면은 토지 면적 대비 내부 구조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측면에는 이렇게 주차 1대 정도가 가능해 보이고요, 건물 외관으로 보면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우편함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우편함에도 우편물을 수령해 가지 않아서 우편물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내부에도 아마 임차인 분들이 몇 분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관문 앞에도 우편물 도착 안내문 스티커가 붙어 있는 호수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건물의 토지 경계가 이 뒤쪽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안쪽으로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시의 물건으로 평가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1층에서 보일러를 이쪽을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일러가 3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건물 전면에 위치해 있고요, 옆으로 오면 도시가스 배관이 이렇게 외관으로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층별로 보일러실도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보일러 연통이 좀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전면으로 화장실이 보통 다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기 화장실 구성된 것도 보이고 있고요, 지하 창문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도 비가 넘치지 않도록 물바지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침수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건물 측면으로 보면은 저쪽에 다 에어컨 실외기가 저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건물 뒤쪽으로도 에어컨 실외기가 한 3개 정도 위치해 있고요, 도시가스 계량함도 저 옆쪽으로 있는데요, 옆쪽에 보면 잠겨 있는 게 하나, 둘, 3개, 4개 정도 잠겨 있고 나머지는 열려 있습니다. 현장 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옆집하고 좀 붙어 있어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답답하기는 하겠네요. 근데 위쪽은 창문이 없습니다. 저쪽도 보일러 연통이 있는 걸 보니까 보일러실이 저쪽에도 지금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를 확인을 해볼 건데, 건물의 외관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 건물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입구로 들어가 볼게요. 건물 내부는 상당히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건물 전면에는 CCTV가 촬영 중에 있는데 CCTV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지하는 이렇게 반계단 내려가면 총 3개 호실이 위치해 있고요. 대장상으로 보면 지하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쪽에 보면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이렇게 잔뜩 버려져 있는데 문에 붙어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하는 건물의 관리가 안 돼서 상당히 좀 지저분한 상황이고요. 습하거나 이런 냄새는 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1층도 올라가면서 건물의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이 계단에도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지금 이 물건 낙찰 받으시는 분은 청소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층도 지하랑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층 같은 경우에는 대장상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101호, 102호에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03호도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네요. 방문 예정일이 3월 18일인데 지금 이제 10월달이니까 7개월 전에 왔던 우편물 도착 안내서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보면 1층은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호실별로 면적이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한 5평에서 6평 정도 되는 원룸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작지 않다 보니까 임대료도 괜찮게 받을 수 있는 건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2층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건물에 이런 샤시 같은 것들도 신축 건물이라 상당히 깨끗해 보입니다. 특별하게 하자는 없고요. 보통 이런 부분에 물이 새면 좀 물이 고인 자국이나 페인트 벗겨진 자국들이 있는데 그런 자국들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계단실 부분이 비가 새면 누수의 흔적들이 많은데 그런 흔적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2층 부분도 총 3개의 호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과 동일하고요. 면적도 동일해 보입니다. 총 3개 호수로 되어 있는데 201호, 202호, 203호는 전부 다 거주하시는 곳으로 보입니다. 우편물 안내서가 별도로 붙어 있진 않습니다. 3층으로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도 총 3개의 호수로 되어 있고요. 302호가 도면으로 보면은 커 보입니다. 301호와 303호는 5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302호는 내부가 좀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1.5룸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큽니다, 더. 그리고 이 주택의 장점은 확장형 발코니가 전부 다 확장이 되어 있어서 실제 건축물 면적보다 방이 보통 1평 정도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층까지가 지금 다중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4층부터는 옥상인데 옥상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누가 빨래를 널어놨네요. 아마 3층에 거주하시는 분이 널어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자, 이제 옥상입니다. 옥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닥 부분에 방수 페인트가 좀 일부 까진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구석 부분을 보면은 방수 페인트가 일부 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낙찰을 받으시면 한번 보수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보수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하게 지금까지 큰 하자는 발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1층부터 옥상까지 둘러봤는데요. 이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이어서 청소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된 것 외에는 특별하게 건물로 들어왔을 때 습한 냄새라든지 다른 하자들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외관이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건물은 누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내부를 봤을 때 일부 누수되는 흔적을 볼 수 있는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주택은 누수의 흔적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 주택이고요. 금액 대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7억 2천만 원까지 떨어진 다가구 주택이니까 아마 임대만 다 세팅이 되면 수익률은 정말로 잘 나오는 그런 다가구 주택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제가 경매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40591번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05-76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토지 면적은 36평입니다. 건물의 면적은 80평 정도 되고요. 감정가는 11억 2,50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3회차에서 거의 반값 금액까지 떨어진 7억 2천만 원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입찰기일은 2025년 11월 5일이고요.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은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1층, 2층, 3층은 3개 호실씩 건축물 대장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보면 제시의 물건으로 층별로 확장형 발코니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확장형 발코니 부분은 제시의 물건으로 평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위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층에 보일러실, 샌드위치 판넬로 확장한 보일러실 부분은 향후에 위반으로 적발이 될 소지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의 현황을 보면 현재 임차인들은 전부 다 대항력이 없는 상황이고 전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총 10분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요. 임차보증금의 합계는 7억 4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분들은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임차인분들과 협의만 잘하면 이 물건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건물의 등기부 등본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로 이하 전부 다 소멸을 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고 7분, 한 8분 정도가 퇴거하셨네요. 그래서 아마 이 집 자체가 많이 빈 호실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토지 등기부 등본도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기준 권리로 특별한 권리상 하자는 없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 금천구 시흥동 하면 다가구 주택 중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많은 지역은 아닌데요. 여가구 붙어 있지도 않고 입지가 이렇게 뛰어난 곳도 아니어서 지금까지 유찰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일본국도랑도 상당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버스만 타면 서울 어디든 다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그리고 임대료를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 현장 오기 전에 임대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지하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층부터 3층까지는 그냥 평균 잡아서 한 5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광고를 보면 아시겠지만 인근에 노후된 다가구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노후된 주택은 월세가 뭐 35만 원, 40만 원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2019년식이기 때문에 6년 정도밖에 안 돼서 아마 내부 컨디션은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임대료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임대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임대료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지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3개의 호실, 임대료를 100만 원만 잡고요, 지하는. 그리고 1층부터 3층까지가 3개씩이니까 총 9개잖아요. 50만 원만 잡으면 450. 총 건물에 이제 550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공시까지 포함해서 한 500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00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은 지금 8.5% 정도가 나옵니다.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고요. 제가 월세 50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도 8.5%니까 그 이상을 받는다면 수익률은 조금 더 올라갈 거고, 그 이하면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최저가 7억 5천 기준으로 봤을 때 임대료를 못 받아도 7에서 8% 정도 수익률은 나오는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는 충분히 낙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요즘에 대출 규제 때문에 다가구 투자가 좀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에는 지방으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도 경쟁이 많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투자하실 분이나 아니면 대출을 조금 소액으로 받으실 분들은 이런 물건 투자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주택에서 큰 길로 조금 나와 봤는데요. 여기 정면으로 여기 조금만 가면 일본국도가 있고요. 이 큰 길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조금만 가면은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 인프라도 좀 상당히 괜찮고 언덕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큰 길을 끼고 있다 보니까 밤에도 그렇게 좀 우범지대처럼 그런 느낌은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의 임차 수요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제가 내용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11억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반가격까지 떨어진 7억 2천만 원으로 진행이 되는 물건이고,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최소의 월세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은 8% 정도가 나옵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건물로 보이고요. 이렇게 큰 대로변을 끼고 있어서 저녁에도 그렇게 어둡지 않게 퇴근할 수 있는 퇴근로가 확보가 되겠죠. 그런 점은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주택은 이번 회차에 상당히 낙찰이 유력해 보이니까요.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나오셔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10월 달에 있는 경매 오프라인 교육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기회에 다른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